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희섭입니다. 요즘은 이제 결산 시즌이죠. 그래서 저희도 거의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이 결산을 어느 정도 했고, 일부 기관만 아직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 즉 한 회계 기간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리를 끝낸 거를 얘기해요. 즉 예산에 대한 그리고 예산과 맞는지를 맞춰보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마감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지금 이제 하는 결산은 2022년도에 있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산 그 승인 받았던 예산과 어떻게 차이가 나나 같은가 아닌가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거죠. 이게 이제 결산입니다. 자, 마감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마감을 하고 나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 끝나가지고 수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4월, 5월 달 가가지고 이제 이미 제출을 끝냈는데, 근데 뭐 이거 뭐 바꿔줘, 이거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럴 의미도 없는 건데, 자꾸 그런 얘기들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산은 마감하고 나면, 제출하고 나면 이제 끝난 거다.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결산도 이제 반려가 되기는 하죠. 반려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지금은 인건비 비율 맞춰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건비 비율을 맞춰오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맞추라는 얘기예요. 돈 준 거 뺐을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고. 이거 좀 이거 말고 이 결산도 반려될 수는 있죠.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뭐 서류 위비라든가 사유 위비라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려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추가되는 서류를 꾸며주고 또는 어떤 그 사유를 제출하고 이걸로 끝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사유서를 대부분 제출해 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왜 예산과 틀립니까? 왜 예산보다 많이 집행이 됐습니까? 뭐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거. 지금 어떤 4대 보험에 대한 문제들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여타 문제들 있잖아요. 본인 부담금도 미납금이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사실과 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사유서를 제출하는 거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 비율 맞춰와 이거는 정말 아닌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절차는요. 예산과 동일해요. 결산도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거는 첨부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보다. 이것도 저것도 첨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 저번에 했듯이 과목 전형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조서까지 같이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때요? 사업비 명세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산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되니까 이 내용이 맞아요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부과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는 규칙상 끝내야만 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모두 해야 된다? 예, 예산 승인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예. 자, 이게 이제 결산 총괄표예요. 이 결산 총괄표. 이제 이게 다 정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세입 쭉 나오고, 이거 줄여놓은 겁니다. 세출도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번쯤은 보실 줄도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세입과 세출은 일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쪽과 이쪽이 일치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액, 결산액을 비교를 해요. 예, 결산 총괄표에서는. 예산은 얼마였는데, 결산은 얼마를 썼어. 요거는 맞죠? 100만원, 100만원. 요럴 땐 0이 되는 거죠. 원래 모두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약간 차이 나는 거는 9,967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뭐 2월 시키겠다, 이런 사유서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증감이 얼마나 됐다, 이런 걸 표시를 해요. 여기다가. 그래서 요런 거를 좀 한 번쯤은 보실 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결산 총괄표를 한번 보시면서 규모를 파악하고 다음에 계획을 한번 세우시는데, 이번 예산을 냈잖아요. 23년도. 그러면 이제 2022년도 결산을 보면서 어때요? 내가 예산을 어떻게 냈는데 결산은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구나. 이거 내가 뭔가 좀 많이 썼구나. 또 적게 썼구나. 내가 어떤 걸 좀 치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때부터는 감사입니다. 예산은 뭐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예, 또 뭐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바뀐다고. 근데 어때요? 감사는 이제 이 결산은 끝난 거예요. 마감이에요. 내가 2022년도에 대한 모든 거를 집행을 끝낸 거야. 예. 인건비 지출 비율도 마찬가지로 끝나버린 거예요.
손을 더 이상 못 대요. 이걸 손을 대려고 하면 뭐를? 조작을 해야겠죠. 예, 회계 부정을 저질러야 하는 거. 이건 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감사에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요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점이 주의하셔야 하는 건가? 요거는 이제 W4C 화면입니다. 요런 화면이 나오죠. 예, 다 그래서 어때요? 요걸 좀 어느 정도는 요 중에 여기 결산총괄표는 아까 보여드린 거고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를 같이 내야 되는 서류예요. 근데 요걸 보면 목별로 쭉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세입은 어떤 거, 세출은 또 어떤 거 이렇게. 요거 보면 이렇게 이제 증감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예산, 결산, 증감 이렇게. 정부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 금액만, 이 마지막에 금액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증감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 가산금 수익 같은 경우도 예산은 얼마인데 결산은 얼마다, 증감 얼마다. 이거 추경을 했어요. 예, 이럴 수가 없거든요. 딱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맞췄다 그러면 거의 대단한 거야, 이거 진짜.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요건 하기 전에, 추경에서 조정하기 전에 얘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 대한 거, 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본인 부담금 수익 같은 경우는 미납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출력을 해서 보는 게 이 세입결산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예, 이 결제 라인이 있죠. 이게 대표님이 결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현금 출납부라는 거를 가지고 불러와서 다 만드는 거니까 현금 출납부가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서 여기도 예산, 결산, 증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차액이 나오죠. 이렇게 요만큼. 아까 봤던 거 서류 그대로예요, 이게. 자, 세출 결산서도 쭉 해보면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결제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 결산, 증감, 급여가 처음에 3억 3,964만 1,000원이었는데 이 기관에서는 예산 잡을 때 근데 결산을 해보니까 그대로 나갔어. 거의 610원 차이 나죠. 예, 추경을 해서 그래요. 예,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좀 보실 줄만 아시면 돼요. 여기 사회보험 부담금은 0이죠, 거의. 예, 실제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예, 추경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는 경우는 어때요? 현실적으로 단 하나건데 불가능합니다. 이건 가짜예요. 나 정말 예산대로 했어? 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거는 100% 불가능하다. 왜? 어르신이 돌아가시니까. 예, 입소는 안 받으면 돼. 그잖아요. 어디 가시는 거는 어떻게든지 어르신을 못 가시게 할 수 있어. 근데 어르신 돌아가시는 거는요. 예. 즉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예산을 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어르신은 어때요? 생명체잖아요. 그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산을 짠다? 이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어쨌든 예산과 결산이 마주치기는 일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부분 예산이 어때요? 결산보다 많을 때 즉 예산은 1억을 내가 책정을 해놨는데 결산은 어때요? 9천만 원만 썼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 나머지를 반납해요? 반납할 돈이 어딨어. 예, 이거 내가 버은 건데 예산회계처럼 어때요? 정부로부터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일부 이제 기관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남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예, 그냥 꿀꺽하는 게 아니에요. 예, 원래 일반적인 영리에서는 이러면 좋죠. 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때요? 예산보다 돈을 남겼어, 지출을. 이럴 때는 좋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납할 거냐? 추경이에요. 결론은. 반대로 이제 예산보다 결산이 많아. 내가 1억을 예산해놨는데, 2억이 됐어. 예. 수입도 많고 지출도 많겠죠? 그럼 어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이럴 때는. 돈을 더 줘요? 예. 공단에도 더 주잖아요. 일을 더 할 때. 더 하면 주잖아요. 이럴 때도 안 맞지 불일치하기 때문에 역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핵심은요, 예, 반려할 때, 이 반려가 문제죠. 예, 결산을 반려할 때, 이럴 때 어때요? 인건비 비율에 대한 얘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좀 아쉽죠. 예, 인건비 비율만 봐요. 예, 맞출 수 없는 인건비 비율. 인건비 비율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예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이게 문제가 좀 많아요. 이걸 딱 정해야 되는 건데 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결산 그러면 예산은 아니지만 결산 그러면 바로 감사와 직결된다.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잖아요. 이제는 이제 감사만 남은 거예요. 결산했어? 그럼 2022년 거에 대한 감사가 남는 거야. 언젠가는 감사를 할 수 있어. 몇 년 뒤에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옛날에는 보면 10년이 돼서도 막 감사하고 하잖아요. 10년치 자료까지. 뭐 부동산 구입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10년치도 봅니다. 5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자, 한 번쯤은 이 결산에 대해서 맞추시고 나서 좀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걸 제가 소망하는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규모를 한번 보셔라. 무슨 규모? 얼마를 내가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는 한 번쯤은 보셔야 된다.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어때요? 계획을 좀 세우시는데, 기관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 또 대표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이 결산의 본래의 취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보셔라. 예산과, 즉 2022년도 예산과 결산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내가 그때 물론 이제 예산도 신경을 안 쓰셨으면 할 수 없지만 좀 신경 쓰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때는 내가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거는 약간은 값을 높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보통 기관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1억 1천이나 2천 정도를 해놔야만 해요. 그거를 이제 그 승인에서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합니다. 또 그래야만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오히려 예산보다 줄었어 라고 한다면 좀 그거는 그만큼 성장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수익 부분을 살펴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이 돈 버는 것도 어때요? 내가 기타 전출금은 얼마나 가져갔고, 급여는 또 내가 얼마나 가져갔어.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뭐를 착각하시느냐 하면 기관 운영비 쓰시는 걸 착각을 해요. 경비 지출을 막 이제 커피도 마시고 저기 식사도 하시고 하잖아요. 기관 운영비로.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것도 내 돈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야. 내가 그냥 당연히 내 수입에서 내가 이거 여기 기관이 없었으면 내 주머니 돈이 나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구분이 돼야만 해요. 순수하게 기타 전출금으로 가져가는 거, 급여로 가져가는 게 대표님의 수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입이 적정한지, 내 기관에 비해서 내가 가져가는 이익이 적정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게 안 된다 싶으시면 저한테라도 상담 요청을 하세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내가 기관 운영을 뭘 좀 잘못하고 있어? 왜 이렇게 내가 가져가는 돈이 적어? 난 좀 더 많이 가져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의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세금이 한 100만 원 나오거나 200만 원 나오잖아요. 우와 많이 나왔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몇 천만 원씩도 나오게 하니까. 저도 가장 골치 아픈 게 영리기업에서는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면 골치 아픈데 어떻게 보면 대표님들은 세금은 안 내잖아요. 대신 어때요? 이익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요거밖에 안 갖고 왔어? 라는 생각. 그리고 적정한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의논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하시면 저도 좀 성심껏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런 상담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만, 문제 생긴 것만 자꾸 상담을 하셔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산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감사 대비만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감사 대비만 하는 거고,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은 감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에서, 관항목을 이제 다룰 건데, 관항목에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거는 이렇게 돈을 벌면 안 돼. 이렇게 돈을 벌면 감사에 문제가 있어. 또 이렇게 돈을 쓰면 감사에 문제가 있어.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